나왔는데 이게 지난주에 보여줬나? 안 보여줬어? 지금 이제 새 책이 여기 2개가 돼 입고가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시마요, 다시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혹시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캘리그래피를 알바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로 글씨 쓱쓱 써주는데 요거 한 글자당 10,000원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10글자니까 1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혹시 한번 해봐요. 너 글씨 좀 보자. 그렇게 웃을 일이야? 아이쿠야, 캘리그래피를 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는 제가 어쨌든 그래서 요거 보면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개념 부분 쭉 들어가는데 개념 설명은 따로 있고요. 따로 할 거고요.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만 쭉쭉쭉 근육 흥분 쭉 가고 그다음 방어작용은 G 방어작용 다 G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5단원 같은 경우는 방향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도 오늘 준 것들 그 뒤에는 이제 세미킬러 테스트에서 흥근세다 흥분 근육 세포분열 가연자만 40회 모의고사 40회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매생이로 비킬러를 한 30개 풀었더니 유평을 잘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준킬러를 좀 해야지. 준킬러도 한 40개 하면 잘하지 않을까? 근데 총 130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과제물을 줬죠. 2학기 과제물이 오늘부터 나갔어요. 그래서 2학기 과제물은 나 혼자 푼다. 받았죠 이거? 네, 이거 받았죠? 4회분씩 들어있고요. 원래는 이제 2학기 시작하면 시험을 먼저 보는데 오늘은 이제 진도가 1학기 진도 덜 끝나서 시험은 보지 않고 다음 주부터 본다는 얘기죠. 근데 다음 주에 모의고사예요. 그 다음 주부터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4회분의 과제물은 여러분 너 혼자 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설까지 다 넣어놨고 이걸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회분은 비킬러 한 회분은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5개씩 끝내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준킬러는 우리 책에 있는 40개를 2개 정도는 내가 풀고 2개 정도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그래야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고요. 하나 더 있다면 이제 1학기 때 수업을 안 들어왔거나 아니면 내용이 빠진 친구들 같은 경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책 하나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짠 보시면 칼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게 보통 이제 서브노트 인강 선생님들 서브노트를 봤더니 그냥 수능 특강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평상시 필기했던 거 있죠? 평상시 필기했던 것들에다 조금만 살을 붙인 거라서 그래서 선생님 필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내 수업에 딱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요걸로 개념 정리를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다지선다 확인해서 개념 끝내는 걸로 해서 빨리빨리 진도 나가려면 필기할 시간이 없어서 필기 노트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건 언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다음 시간부터인데 문제는 다음 주가 바로 모의고사여서 그 다음 주부터. 그래서 7월 15일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그때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모의고사가 거의 처음 아닌가? 그죠? 금요일날 모의고사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다행히 진도 결손 없이 왔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시작하자마자 진도가 약간 빠지네요.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그래서 내용을 끝낼 거고요. 우리 책을 끝내는데 최대한 빨리 나가야 되니까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염색체 수 이상. 지난주에 9조 이상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 염색체 수 이상인데 세상에 내 책을 안 읽어봤다. 개념 설명 거의 수 이상. 그래서 259페이지. 이게 개념이니까 쭉 한번 친구 책 없어서 살짝 정리 한번 해요. 연습장에 써놔요. 그리고 나머지 건 프린트된 거 내가 차에서 갖고 올게요. 이따가. 자 어디 보자. 상염색체 수 이상. 일단 상염색체 수가 수 이상은 상염색체 수 이상하고 성염색체 수 이상이 있는데 상염색체 수 이상 같은 경우는 잠깐 써줄까?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돌연변이 붙어야 되죠. 지난주에 했던 거 돌연변이는 유전자 이상하고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이 있는데 유전자 이상은 이제 얘를 알아두라고 그랬지. 남모양 결혈구, 알비노, 페닐케톤류증, 헌팅턴 부속병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얘네는 이제 요 세 개는 열성이고 헌팅턴 부속병 우성이다 그랬고
염색체가 이상이 생기면 우성열성 같은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병에 걸리고 두 가지 구조 이상과 수 이상이 있어서 구조 이상 중에 뭐가 있냐면 결실, 중복, 여기, 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수 이상을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수 이상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서 숫자가 하나, 두 개 다른 이수성 돌연변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이 정도 되는 거. 그리고 배수성 돌연변이도 있는데 배수성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얘는 막 3n, 4n 이렇게 나오니까 3n, 4n, 6n, 8n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배수성은 동물한테는 없고 식물한테 있는데 식물한테는 일부러 배수성 돌연변이를 유발시켜서 식물의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수성은 이게 끝이야. 이제 이수성, 지금 가는 게 이수성인데 이수성이 둘로 나눠서 하나는 상염색체 이수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성염색체 이수성이 있어서 라고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수가 달라진 경우는 21번이 3개인 경우 있고 그 다음에 18번이 3개인 경우 있는데 21번이 3개인 경우를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고 증후군이라는 게 복합적인 증상이라고 그랬죠. 다운이라고 하는 박사가 발견한 여러 가지 복합 증상. 그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많이 봤어요. 이런 친구 많이 봤는데 다운 증후군의 특징이 증후군이니까 복합 증상. 어떤 증상들이 있냐 하면 눈 사이가 멀고 눈꼬리가 처지고 혀가 두껍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둥글고 넓적하고 목이 짧고 지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은 이런 복합적인 증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운 증후군 친구들이 워낙에 많긴 한데 근데 이 친구들이 요즘에는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나 드라마에도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회인으로서 이제 잘 생활할 수 있고 현재 생활하고 있거든요.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가장 많이 TV에 많이 등장했었던 강민휘라고 하는 다운 증후군 역할 배역은 다 이 친구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자 여기서 끄덕끄덕하면 곤란한 거야. 여기서 끄덕끄덕하면 아 드라마를 봤어요 뭐 이런 건데 그 주말에 하지 않았나? 어쨌든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이제 영옥이로 나오는데 영옥이의 쌍둥이 언니가 영희라고 하고 그 친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런 다운 증후군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화가랍니다. 부모님 화가인가 모르겠어. 실제로 그림을 많이 그려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드라마에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어쨌든 뭐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사회인으로서 잘 지낼 수 있으면 다행이죠. 뭐 그렇대요. 근데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는데 요즘에는 50살까지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21번이 3개냐. 그 다음 18번이 3개인 사람인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에드워드 증후군은 가장 특징적인 게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아기 손가락을 보면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 있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 에드워드 증후군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획형 분석으로 이미 양수 검사에서 알았겠죠.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일 좀 특징적인 거예요. 거의 모든 장기가 D형이에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고양이 울음 증후군도 뇌와 심장이 D형이라서 걔네도 한 8주 정도밖에 못 산다고 했잖아요. 얘도 이제 빨리 어릴 때 죽어요. 그리고 넘어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염색체가 이상해지면 유전자가 많이 고장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수 이상으로 가보면 요거 터너 증후군 여자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자 염색체가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이 친구 같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체격이 왜소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체격이 왜소하다고 하는데 전에 뭐 무슨 자료를 보니까 키가 106 여성인데 여성의 키가 165에 체중이 60kg 매우 정상. 오히려 좀 키가 크죠. 근데 이런 분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가봤더니 터너 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꼭 왜소하다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여기 하나 없으면 난소가 발육이 안 돼서 난소가 발육이 안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올 거고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2차 성징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월경 배란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신체적인 이런 변화도 없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누구냐면 이분은 그 예전에 그 황신혜라는 배우가 그 MC로 렛미인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TV에서.
그래서 조금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자신이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때 나온 터너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예쁘게 바뀐 이렇게 도움을 드렸어요. 어쨌든 생식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불입니다. 넘어가시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하나 더 있어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뭐냐면 이게 XY 일단 Y 있으면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인데 여자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체격이 커요. 체격이 크고 그리고 정서가 발달을 안 해요. 정서가 발달을 잘 못해서 정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기를 낳을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뭐 유방이 발달하거나 하는 이런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정상인이세요. 유명한 앵커세요. 이분은 유명한 앵커시고 이분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아니라 이분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소개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대군가 여성 경찰관 분이 둘째를 출산을 했는데 둘째가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그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꾸 엄마들은 아기가 아프거나 아기가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 잘못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비관하다가 아이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합니다. 그걸 이제 뉴스에 나온 걸 이제 그거에 대한 댓글을 소개하시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그런다. 그리고 장애와 가족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볼 때 뭐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렇게까지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랑 차이가 있는 사람. 우리랑이라기보다 우리끼리도 차이가 있잖아요. 너랑 나랑도 차이가 있잖아요. 뭐 그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쌍꺼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정도 보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불쌍하게 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요. 이제 나머지 비블리는 어디냐면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셔서 문제보다 개념부터 빨리 끝내려고요. 오케이. 280페이지. 280페이지. 내가 이렇게 빨리 끝내면서도 이렇게 여유있게 있냐면 내가 이걸 다 문제를 작년 걸 다 풀어줘도 거기까지 문제를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어쨌든 내가 다 못 풀어주는 건 미안하지만 어쨌든 진도를 좀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염색체 비분리 현상인데요. 먼저 옆에다가 정상분리 좀 할게요. 자,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데요. 정상분리. 근데 이제 염색체 비분리가 됐다는 건 정상분리가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럼 염색체 비분리 현상은 체세포 분열에서 일어날까요? 아니면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에서 일어날까요? 감수. 체세포 분열에서는 안 일어나나?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이렇게 딱 분리되는 거잖아. 근데 그 분리 안 되고 같이 갈 수도 있잖아. 이거요.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체세포 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나면 봐봐. 선생님 여기 비분리가 나 피부세포 하나가 이게 비분리가 돼서 이런 게 하나 생겼어. 근데 띄면 그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남아있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고 해도 그냥 나만 죽으면 끝이잖아요. 조금 잔인한가? 어쨌든 자손한테 유전되지는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체세포 분열의 비분리는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요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 우리는 요거 감수 분열의 비분리가 의미가 있으니 감수 분열 좀 더 자세히 배워보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잘못되면 자녀가 계속 잘못돼 버릴 거거든요. 일단요 정상 분류. 정상 이렇게 1분열, 2분열 했어요. 질문. 여기 지금 이제 염색체가 있는데 여기 XY를 쓰려고 해요. X염체, Y염체 이거 남자란 뜻이죠. 그럼 XY를 모두가 지금 몇 N이라고 하나요? 2N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복제되는 상태죠. 복제되는 과정이지. 복제가 되고 나면 얘를 내가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복제해서 쓰려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있어요. 복제된 거 제곱으로 쓰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좀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쓰시는 분도 봤어요. 뚱뚱이 이렇게 쓰시는 분도 봤어요.
네, 아마 B 선생님이 이렇게 쓰실 텐데 되게 훌륭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 1타 자리에 있으시면서 스캔들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이제 돈 많이 벌고 이러면 막 도박하고 뭐 하고 막 나쁜 일들 벌어지는데 이분이 굉장히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내가 뭐 다른 학원에서 2번 정도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근데 지금 나이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실장님들 학원의 실장님들 말로 들어보니까 되게 무서우시대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니까 자기 루틴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딱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본받을 만하죠. 나도 그래야지. 자, 그래서 뭐 x통이라고 쓰든 아니면 x제곱이라고 쓰든 어차피 복제되면 된다. 복제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요. 그리고 1분열이요. 1분열은 뭐가 분리가 됩니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럼 이제 이쪽에 x 복제된 거 이렇게 가고 y 복제된 게 이렇게 가는데 2분열 때는 뭐가 분리가 일어나죠? 염색 분체 분리. 그렇지. 요게 이제 정상 분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 하나 되고 x 하나 되고 y 하나 되고 y 하나 되고. 그래서 이제 2n 상태였지만 이렇게 잘랐으니까 요거 이제 n 상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요거 이제 복제된 n개에서 복제 안 된 n개로 되니까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복제가 됐냐 안 됐냐만 차이가 날 뿐이죠. 이해되나? 이게 정상 분리. 그런데 비분리는 뭐냐면 분리가 되어야 할 때 분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상동염체가 분리가 될 때 분리가 안 된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있을 거고 염색분체 비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얘가 큰 게 x고 작은 게 y예요. 그래서 복제가 될 거예요. x, y 이렇게 복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비분리가 없어요. 여기까지 비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여기까지는 비분리가 없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분리가 될 때 여기 잘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나눠서 x 복제된 거 이렇게 가고 y 복제된 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모두 두 개 다 와 있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분리됐다가 넘어간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분리됐다가 넘어갔다고 하시는 게 나중에 계산하거나 할 때 이해가 좀 편하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니? 네. 물어볼 때 대답하는 거야. 요거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핵상을 잠깐 써보시면 핵상을 써보면 얘가 2n이었고 얘도 2n인데 원래는 n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가 넘어갔으니까 이거 하나 뺐고 됐나? 여기는 하나가 더해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그 밑에서는 이제 정상 분리가 일어나서 여기만 비분리야. 여기만 비분리가 일어났고 여긴 정상 분리니까 n 플러스 1개를 이렇게 x를 이렇게 복제된 걸 이렇게 나눌 거고 y도 복제된 걸 이렇게 나눠서 x를 나눠서 이렇게 하나 주고 y도 나눠서 하나 주니까 결국 어떤 게 생기냐면 xy라는 모양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 없으니까 여기는 0인데 실제로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성염색체만 없고 상염색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는 걸로 되겠죠? 그럼 여기는요 복제된 n 플러스 1개에서 복제 안 된 n 플러스 1개로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복제된 n 마이너스 1개에서 복제 안 된 n-1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됐나? 여기 1분열 비분리.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원래 정상적인 분리는 다 n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1분열 비분리는 뭐라고 쓰냐면 얘를 쓸 데가 없지. 여기 밑에다 쓸게요. 모두 숫자가 다른 이수성의 생식세포가 생겨났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 2분열 비분리요. 2분열 비분리도 다시 한번 가보면 얼른 정리하시고 2분열 비분리도 똑같아요. x, y 이렇게 가졌는데 복제됐으니까 x 복제, y 복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어. 그래서 x 복제, y 복제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2분열에서 요 놈은 정상 분리돼서 y 이렇게 갔는데 이쪽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비분리가 돼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얘가 그대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리됐다가 하나 넘어갔다고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x가 2개 있는 생식세포. 근데 여기는 x가 없는 생식세포. 되겠나? 그럼 이걸 핵상을 써보면 얘는 n, 여기부터 써야 되지. 2n, 여기도 2n, 여긴 정상 분리니까 그냥 n이요. n개씩. 그 다음 여기가 분리되면 원래는 여기 오른쪽처럼 n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가 넘어갔으니까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정상이라도 생기죠. 그러니까 일부만 이수성의 생식세포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비분리됐다고 하냐면 1분열 비분리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야 할 때 분리가 안 됐으니까 1분열 비분리는 상동염색체 비분리라고 부르고, 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야 될 때 분리가 안 됐으니까 염색 분체 비분리라고 부른다. 괜찮아요? 네. 넘어가요. 요건 지워도 되죠. 어차피 안 그렸잖아요. 지울게요. 그렸구나. 오, 미안하다. 넘어가요. 벌써 7월이래요. 줄라이. 맞지? 잉글리시 좀 해요. 지워도 돼요, 이제? 다 썼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나와요. 원래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요 그림 있죠? 여기다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염색체에 A가 있다 이렇게 쓸 거예요. 라지 A랑 스몰 A가 있다. 그럼 이쪽에는요, 복제됐으니까 라지 A랑 스몰 A가 있고요. 1분열 때는 요렇게 나눠지니까 여기에 라지 A랑 스몰 A가 될 거고, 2분열은 요렇게 나눠지니까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두세요. 얘랑 끝에 있는 애 2개 더하면 얘가 되죠? 맞나요? 나중에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세포분열 문제 풀 때 이거 자주 써먹는 거라고. 끝에 있는 요 1분단, 2분단에 있는 끝에 있는 애 2개를 더하면 맨 처음 G1기 세포가 된다는 거 좀 기억해뒀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요 2개 더하면 얘가 되는 거지.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1분열 때 뭐가 일어난다고? 상분체 분리가 일어나고, 2분열 때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니, 그래서 밑에 정리해놨죠? 상동염색체가 비분리됐다는 건 감수 1분열의 비분리를 얘기하고, 염색 분체가 비분리됐다는 건 감수 2분열의 비분리를 얘기한다. 됐죠? 넘어갑니다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XY 이렇게 생겼어요. 복제해요. 그러면 X 복제, Y 복제. 괜찮아요?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요게 1분열 비분리하면 정자가 뭐가 만들어질까 이런 건데, 원래 정상 분리는 1분열 때 이렇게 나눠지고 2분열 때 이렇게 나눠지니까 X 하나, Y 하나, X 정자, Y 정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1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나면 이상한 정자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X, Y가 복제가 되면 조금 펼쳐서 그릴게요. 이렇게 X, Y 이렇게 되잖아요. 1분열 때 어디가 나눠집니까? 가운데가 나눠지죠? 1분열 이렇게요. 2분열 때 어디가 나눠집니까? 여기가 나눠지잖아요. 염색 분체 분리. 맞아? 그러면 1분열 비분리는요? 1분열 비분리는 이건 이제 정상 분리고, 1분열 비분리는 어떻게 생기냐면 요 1분열이 파란 줄인데 파란 줄은 안 나눠지고요. 빨간 줄만 나눠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의미가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가운데 떨어졌어요? 붙어있어요? 붙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정자가 생긴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XY를 같이 가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XY를 한 번에 가지는 정자는, 또는 하나도 없는 정자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1분열 비분리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분열 비분리 하면 어떻게 생기죠? 2분열 비분리
x, x, y, y에서 1분열은 분리가 됐어요. 2분열도 한쪽은 분리가 됐어. 근데 다른 쪽이 분리가 안 돼서 이 상태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XX 이렇게 염색 분체를 모두 가지고 정자나 하나 얘한테 뺏겨서 하나도 없는 정자나 또는 정상적인 정자 Y 정자가 생겨날 수 있게 되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반대쪽 Y에서 비분리가 되면 YY 정자나 0짜리 정자 이 꼴이 어디 되는 0짜리 정자나 X 정자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핵상을 써보면 어떤 애들이 생겨?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생기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다 이수성, 여기는 일부만 이수성. 안녕, 괜찮아? 너 맞아. 네, 그 다음 그림이요. 볼게요. 귀 아프니? 내가요. 여기다 이제 라지 A, 스몰 A 한번 써볼게요. 여기도 라지 A, 라지 A, 여기는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냥 한 번에 가보자. 1분열 비분리하면 뭐가 생긴다고? 가운데가 안 떨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라지 A, 스몰 A라는 생세포가 생기거나 또는 0이라는 생세포가 생기거나 할 거고. 됐나? 똑같은 방법으로 쓰는 거야. 얘는 n-1일 거고. 또는 2분열 비분리하면요. 여기는 분리가 됐으니 라라가 생기거나 얘한테 뺏겨서 0이 생기거나 아니면 스몰 a만 가진 애가 생길 수 있고 또는 스스가 생기거나 0이 생기거나 라지 A 하나만 가진 애가 생길 수 있다. 핵상을 정리를 해보시면 얘는 뭐라고 쓰고요?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이라고 쓸 거고 얘는 마찬가지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이라고 쓸 거다. 비분리 내용은 끝났어요. 근데 작년 생명과학 해본 친구도 알지만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죠? 훨씬 어려워요. 자, 그 밑에 있는 거 문제 잠깐 볼게요. 얼른 쓰시고. 그 밑에 문제 있죠? 281페이지에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지운다. 에어컨 끄라고? 추워? 양말 벗어줘? 이거 아니구나. 누구 어떤 놈이 세? 오케이. 이런 문제 풀고 있어봐요. 끄라고? 또 얘들은 꺼져 있다. 추우면 얘기하세요. 이번 달 말에 학원 방학하죠. 집에 있으면 덥잖아. 학원으로 오세요. 선생님도 수능 끝나고 나면 수업이 없어서 노는데 근데 집에서 막 보일러 켜고 막 높이고 있으면 아내한테 혼나니까 좀 춥다 싶으면 오늘 날이 추운데 그러면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 더워. 여름에는 추워. 그죠?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썼어요? 지운다 이거? 이거 우리 친구 보여줘야 돼서요. 근데 너 오는지 몰랐어. 그래갖고 내가 못 챙겨갔어. 내가 원래 되게 잘 챙기는 사람인데 그죠? 야! 잘 챙기는 사람인데 한번 해봐. 잘 읽어봐. 시간은 1분만 더 드려요. 어때 이거 예쁘지? 그지? 좋아요. 천재 벌써 다 했고 아직 하는 중이구나. 너도 글씨 이쁘게 쓰는구나. 학생들은
알바로 하면 되게 좋겠더라고. 안 가면 우리 아들도 그러고 갔어. 됐어? 봐봐. 핵형이 정상인 어떤 남자에서 일어나는 감수 분열 과정 가와 나를 나타냈는데 얘가 지금 무슨 비분리가 있대?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씩 있대.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기억에 Y 염색체가 있대. 얘들아 기억이면 여기는 복제가 된 상태 안 된 상태? 복제가 된 상태 그죠? 그러니까 Y가 있더라도 복제된 채로 있겠죠. 그죠? 혹시나 이게 1분열 비분리라면 여기 X도 같이 복제돼 있을걸? 근데 그건 잘 모르니까 일단 잠깐 놔둘게. 그리고 니은, 디귿 염색체 수가 서로 같대. 니은하고 디귿하고 염색체 수가 서로 같대. 그 다음 리을, 미음, 비읍 염색체 수를 더하면 몇 개라고? 72. 72개. 야, 우리 이과죠? 72개. 얘를 3개를 더하면 3개 염색체 수를 더하면 72가 나와야 해요. 더하면 비분리 몇 번 있다고요? 한 번이요. 비분리가 한 번이면 정상적인 애도 있고 1 플러스 1도 있고 n 마이너스 1도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사람이잖아. 사람은 n은 몇이고? 23이고 n 플러스 1은 몇일까요? 24. 24. n 마이너스 1은 22죠. 여기 있는 숫자를 2번 더해도 되고 3번 더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3개를 따로 더해도 되고 요거 2개 요거 하나 더해도 되고 어쨌든 더해서 3개의 숫자를 더해서 얼마를 만들라는 거야? 70. 72를 만들라는 거야. 우리 이과예요. 요 세 숫자를 어떻게 집어넣으면 72를 만들 수 있습니까? 24 3번. 24를 3번. 3번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을 3번. 3번 넣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전부 다 뭐라는 얘기야? n 플러스 1이라는 뜻이야. 괜찮죠? n 플러스 1 두 개가 같이 나왔네요. 이쪽에. 그렇다면 얘 몇 분열 비율? 1분열. 1분열 비율.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이고 얘는 그러면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니은이 n 마이너스 1이면 디귿도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같이 나왔다고 하는 건 몇 분열 비분리고 2분열 비분리고 그럼 여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는 뜻이지 그지?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바로 문제 볼까? 기억 DNA 양이요. DNA 양이 뭐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고 선생님이 무게를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고 그랬죠? 무게. 기억을 보시면 1번 염색체 복제된 거, 2번 복제, 3번 복제, 4번 복제 쭉 해서 이렇게 Y 복제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기억 상태잖아요. 니은 상태는 어떤 거예요? 니은은 일단 뺏겼으니까 여기 XX, YY는 다 이쪽으로 가 있고요. 얘는 이제 없어요. 성염색체가. 여기는 지금 상염색체에다가 Y 들어있는 거고 얘는 상염색체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럼 무게가 2배일까? 그럼 어느 정도일까? 조금 작아요. 뭐 이 정도겠지, 그지? 네. 2배까지도 안 돼. 조금, 그러니까 얘가 조금 커요. Y 복제한 것만큼만. 그 다음 가에서 염색분체 비분리. 몇 분열 비분리라는 뜻이야? 2분열 비분리. 오키도키. 자, 리을이 분화되어서 생긴 정자. 그러면 리을은 지금 Y를 원래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YY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는 YY 정자인데 상염색체 22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정상 난자 어떻게 생겼나요? 상염색체 몇 개? 22개에다가 성염색체 X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어떤 남자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생겨? 44 플러스 X YY 이렇게 생기죠? 얘 클라인펠터예요? 아니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초남. 초남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죠? 그러니까 틀렸다. 초남성은 지능이 떨어져요. 약간 떨어져요. 그죠?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한 10에서 15 정도 떨어진다고.
여기서 갑자기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되나? 나 IQ가 중학교 때 113이었어요. 그래서 난 120 정도 되면 정상인 줄. 그래서 내가 사실 근데 어떻게 확인했냐면 컨닝하다 걸려가지고요. 내가 컨닝을 시켜주다가 걸린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막 혼나면서 막 이렇게 앉아있대. 선생님 앞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선생님 교무수첩에 신윤호 사진 있고 옆에 보니까 IQ 113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113이요. 아씨 120 됐으면 안 걸렸을 텐데 제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 또 뭔 일 있어갖고 선생님하고 상담하느라고 또 반을 선생님도 교무수첩 펴고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도 있나 봤더니 있어. 겁나 똑똑하죠? 오, 겁나 똑똑해.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됐나 가만히 생각해봤어. 갑자기 IQ가 130이나 올랐지? 가만히 생각해봤어. 선생님이 전자오락실을 열심히 갔는데요. 요즘에 이제 극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있는 거 있죠. 전자오락실을 열심히 갔는데 전자오락실에 선생님 어릴 때는 항상 뭐라고 써있었냐면 지능개발이라고 써있었어요. 선생님 산 증인. 전자오락실은 지능이 개발이 됩니다. 140점. 예. 나중에 28살 때인가 또 이제 무슨 검사를 해봤는데 141. 그렇다면 18살 때, 28살 때, 38살 때, 지금 48살이니까 한 130. 여기 2 줄었고 여기는 이제 4 정도 줄겠죠. 그러면 135. 여기는 8 정도 줄면 120, 128, 127. 비교적 괜찮은데?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도 120은 되겠다. 그렇지 않을까? 너는 지금 가장 좋을 때, 지금 가장 머리가 좋을 때, 인생에서 가장 머리가 좋을 때. 190 정도 되겠죠? 근데 왜 자꾸 나이가 들면 떨어지나 했더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당구를 치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아요. 당구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가계도 넘어와 봐요. 개념 설명부터 다 하려고. 가계도까지 개념 설명하면 이제 끝이야. 가계도는 어차피 여기 뒤에 있는 문제 나중에 또 풀어요. 선생님은 또 열심히 풀 거니까 일단은 하는 데까지 진도를 끝내보고 요 진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를 최대한 풀어보고 풀 수 있는 만큼만 풀고 오늘로 끝이에요. 알겠죠? 동의 안 해줄 거야? 알겠죠? 네. 고마워요. 자, 가계도가 나오면 이제 차분히 들어가자. 가계도 어렵죠? 네. 왜 어려운가 봤더니 가계도 처음 하는 애들이 하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뭐가 우성이에요? 아니면 뭐? 근데 성념색체라고 하는데 뭐가 성념색체라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내가 그거 설명을 잠깐 해줘요. 가계도 단원에서 나오는 어떤 뭐 설명 우성이다, 뭐 상념색체 유전이다 이런 말 나오면 주어가 항상 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성이다, 우성으로 유전된다라고 하면 병이 정상보다 우성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상념색체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된다. 뭐가? 병이 상념색체 유전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항상 주어는 병으로 보시고 두 번째요. 가계도 문제를 풀 때 이게 애들이 막 가계도가 막 나오잖아.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 보자. 여자구나. X, Y. 네모가 X, Y. X 이렇게 해놓고 얘가 병, 기억병.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기억병, 니은병. 얘는 기억병, 니은병. 기억병.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4번 넘어. 1도 의미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가계도 문제를 풀 때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계도 문제에서 딱 그 두 개만 구분하신 겁니다. 가계도 문제를 두 개만 구분하시면 이 문제를 풀어요.
뭐냐면 이 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이 상염색체 유전인지 아니면 성염색체 유전자가 병 유전자가 있는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우열과 상성 구분하는 건데 이거 구분하는 게 졸라 어렵다. 반대로 얘기하면 네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네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 성염체 보통 X염체밖에 없거든요. Y염체 유전 잘 안 나오니까. 그럼 결국에 병이 상염색체 유전자에 들어있는데 상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인데 근데 우성인지 아니면 병이 열성인지 상우 상열 상우 알죠? 너네 아는 사람 이름이 있을 텐데 우리하고는 제일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좀 볼 때마다 좀 짜증나. 그 선생님 비 좀 안 맞았으면 좋겠어. 잘생긴 사람 비 맞으면 멋있어요 또 심지어. 아 혹시나 우산 없으면 내가 우산 빌려줘야지. 나는 우산 안 써도 돼. 그분 우산 빌려야지. 왜? 잘생긴 사람이 멋있기까지 하면 곤란하잖아.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 그지? 넌 동의를 격하게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상운지 상열인지 구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요 X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X 우성인지 X 열성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요 네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로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끝나는데 문제는 문제에서 가병, 나병, 다병 이렇게 있으면 요 세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확인이 되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 이미 답이 나와 있어.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확인이 안 되면 그럼 못 푸는 문제 이렇게 됩니다. 봤는데 확인이 다는 됐어. 나도 됐다. 다 이거 모르게 버리세요. 제발 할 수가 없어요. 막 어떤 거 뭐 어떻게든 뭐라도 조금 더 해보면 뭐 이 푸는 가능성이 뒤엎 틀리고 니은 맞으면 디귿만 고르면 되니까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요? 어차피 찍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죠? 차라리 B킬러나 준킬러 검토하시는 게 훨씬 성적에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방향성을 갖고 요거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연습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졸라 하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면 지금 열심히 하잖아? 그럼 다음 주에 애들이 줄어. 나 한 3시간 내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난 수업 들어도 의미가 없어. 그게 안 나와 다음 주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할 수 있는 것부터 계속 연습시키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내가 지금 일부러 첫 학기 때는 가계도를 기본만 전해주고 여기는 실전 문제를 좀 조금만 풀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먼저 내 손을 놓으면 안 되니까. 알겠죠? 자,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완전 배경 지식만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계도에서 우열 성상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표시하는 방법이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 선생님마다 다 달라. 아마 H 선생님, B 선생님, Y 선생님 다 다를 거야. 아마 쓰는 방법이. 심지어 S 선생님도 달라. 그래서 S 선생님이 쓰는 것만 보여주려고. 나만 내 것만 보여주면 나 다른 사람 거 모르겠고. 이렇게요. 병이 우성인 경우가 있고 항상 여기 쓰면 병이 우성이다 이 뜻이야. 병이 열성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상염색체 유전이고 그 다음에 X염색체 유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거는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X염체 유전이 있어요. 그럼 이 칸은 무슨 뜻이냐면 상염색체 유전자가 있는데 정상보다 병이 우성인 경우. 여기는요. 상염색체 유전자가 있는데 그런데 정상보다 병이 열성인 경우. 또한 이렇게 봐도 되죠. 상염색체 유전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푸는데 그죠? 얘는 남자 여자 구분해야 되는데 병이 정상보다 우성인 경우. 남자 여자 구분해야 되고 X염체에 있는데 병이 정상보다 열성인 경우. 이렇게 구분할 때 일단 선생님이 일단 기준을 하나 써줄게요. 요건 이제 문자 바뀔 수 있겠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A, A 프라임, A, A 프라임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A, A 프라임, A, A 프라임 이건 똑같은데 근데 상염색체는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2개씩 있는 게 상염색체잖아요.
그래서 열성인 부분에다가 2개 써줄 겁니다. 우성이어도 2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성일 때는 여기다가 찍 이렇게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찍 하고 A 프라임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병을 표시할 때 병이 우성인데 병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라고. 여기도 병이 열성기 이쪽에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이해되겠죠? 나 완전 지금 생짜로 기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는요 X형 색채 위에 있어요. 병이 우성이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병이 열성이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 패턴들을 정리를 해줄 겁니다. 가계도를 풀 때 선생님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패턴들을 설명할 건데 그게 9개예요. 근데 그 9개를 다 공부하잖아? 가계도가 안 풀려. 그래도 안 풀려. 근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보통 가병, 나병, 다병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이 패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머지 하나만 배우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만 연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거 9가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려면 이 약속이 중요해요. 전에 어떤 학생이 쓰는 걸 봤더니 이렇게 쓰더라. A하고 A 프라임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X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X형 색채 의견 반성 유전인데 병이 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이 있나 봐.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거 똑같은 걸 어떻게 쓸 거냐면 X형 색채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할 거라고요. 되겠죠? 이게 지금 직관적으로 눈에 보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쓸 거예요. 됐어요. 이제 앞으로 와요. 이제 할게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뭐 얘기하고 무열파, 그 다음에 삼성파, 그죠? 이렇게 시작하게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밥 먹고 오면 더 잘하겠지? 지금 되게 잘해줬어요. 지금 이번 시간에 밥 먹어서 잘합시다. 알겠죠? 네. 아차, 미안. 지우개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우개 못 받았어요? 친구야, 너도 손 드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명. 그럼 오늘 거 책 없는 사람? 2명. 알겠어. 이따 갖고 올게요. 식사하고 오세요.